그날 오후 가만히 계세요. 움직이지 마시고. 검사가 시작됐습니다. 어머니는 아직 결과도 나오지 않았는데 벌써부터 긴장이 됩니다. 걱정이었던 어머니의 골밀도 상태를 면밀하게 검사하고 그 외에도 다양한 정밀 검사가 진행됩니다. 그래요, 어머니. 네. 검사하느라 힘드셨죠? 네. 아유, 어머니 검사한 걸 좀 볼게요. 네. 과연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우리 어머니는 엑스레이를 봤을 때 관절염이 4단계. 뼈와 뼈 사이에 연골이 하나도 없다 보니까 그 상태에서 뼈가 서로 뼈끼리 네. 부딪히면서 아파요. 심하게 통증을 호소하는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네. 근데 보니까 어머니 허리도 보시다시피 이 뼈 여러 군데가 쐐기 모양으로 이렇게 납작해져 있어 보이죠? 이게 이제 압박골절인 건데 이거는 연세 있으신 분들 일 많이 하고 그러신 분들이 골다공증 있으시면서 일 많이 하다가 뼈가 약해서 이렇게 무너져 내리는 거죠. 무릎 통증 때문에 어머니 걷기 힘드신 거기 때문에 몸만 더 아프고. 좀 훨씬 수월하시겠어 지내시는 게 네. 그렇다면은 인공관절을 해서 무릎 통증 없어지게끔 해드리면 우리 어머님이 걷고 돌아다니고 하시는 게 훨씬 수월해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들만 아프게 해주세요. 그래 좋아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고 힘 빼보시고 쭉 펴보시고 그래. 골다공증이 되게 심하다고 했었는데. 지금 결과는 생각보단 괜찮으시네요. 아이고. 어머니 걸어서 들어오는 거 보니까 실제로 이거 많이 불편해 보이셔요. 밀고 가는 거 아니면 음. 조금도 못 걸어다녀요, 집에서는. 연골이 정말 많이 없어져서 남아있는 게 없다 하는 경우를 우리가 거의 이제 4단계라고 표현하는데 우리 어머니는 9단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죠. 뼈와 뼈끼리 서로 마찰을 일으키면서 붙어있는 상태이고 면과 면 사이가 고르지 않고 울퉁불퉁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나는 소음, 소위 말해서 소리가 날 수 있고 통증도 같이 유발할 수 있는 겁니다. 4기면 꽤 오랜 시간 진행된 심각한 상태라고 하는데요. 치료 방법을 상의하기 위해 의료진이 모였습니다. 보령에서 올라오신 환자분이신데 양쪽 무릎 통증 그리고 허리 통증을 주소로 내어온 환자분이에요. 특히 왼쪽이 이제 바루스 디포미티 내반 변이 굉장히 심한 상태이고 환자분은 허리 통증도 좀 호소하셨는데 스테노시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을 것처럼 보이긴 했는데 네 멀티레벨의 이제 컴프레션 프랙처 흔적이 있으시고 그리고 여기 쿤멜 사인도 살짝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로 인한 허리 통증도 좀 있으시고요. 캐널 자체는 생각보다는 좁지 않고 일단은 인공관절 무릎 수술을 계획하고 있는 환자분이세요. 네. 경동맥 초음파랑 뭐 도플러 초음파 에코까지 진행했어요. 그래서 이분은 어떻게 수술하는데 리스크 상태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 우선은 척추 마취든 저질 마취든 가능한 상태로 네. 수술은 진행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 소위 연골에 해당했던 면들이 다 닳아져 없어버리니까 그 면에 해당하는 뼈를 적절한 모양으로 임플란트가 들어갈 수 있게 잘라주고 그 다음에 임플란트를 집어넣는 과정에서 사실은 뼈를 절제하기 때문에 피가 많이 나는 수술이라고 볼 수 있죠. 출혈량으로 인해서 어쨌거나 심장이라든지 다른 데 부담이 줄 수 있는 요소를 고혈압 환자들은 일반적인 환자보다는 더 많이 높게 가지고 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전신 마취를 계획하고 있지는 않지만 할 경우에 대비해서 이렇게 확인하는 작업도 필요하죠. 이렇게 압착이 되어도 한 덩어리가 되면 통증을 유발하지 않지만 이렇게 공동이 형성된 경우는 사이 공간이 계속 왔다 갔다 움직임이 있으면서 통증을 유발할 수가 있죠. 추일번에 소위 말해서 이런 공동이 있는 것을 쿤멜시병이라고 표현하는데 척추 골절 부위에 괴사가 진행되는 것이 쿤멜시병인데요. 괴사로 인해 골절 부위가 내려앉아 허리 통증을 유발합니다. 무릎 통증이 좋아지면 걸음걸이나 그런 것들이 많이 좋아질 수 있지 않을까, 어머니의 주된 통증을 많이 개선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상태를 체크합니다. 바로 오후 회진이 이어집니다. 네. 별일 없죠? 예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 몇 도까지 꺾으셨어요? 140까지 깎았어요. 140도? 네. 너무 잘하고 있으니까 그냥 수건으로도 자꾸 이렇게 본인 당기면 돼.
나는 이렇게 가고 있는데. 나는 이렇게. 수건해서 쭉 당기는 연습도 좀 하고 아니면 잡고도 해도 되고. 좀 어떠세요 어머니? 많이 났어요. 어? 많이 났어요. 많이 좋아하셨어? 예. 다리 쫙 펴보시고 예. 이 오금 쭉 피는 연습 많이 하세요, 알았지? 여기가 음, 땡겼었는데 자꾸 하시면 돼. 많이 좋아지셨어요. 여기가 많이 이렇게 땡겼거든. 그럼 아직 2주도 안 돼서 아직은 조금 아플 수는 있어요. 이제 여기는 다 거의 되는 것 같고 여기 좀만 더 꺾고 운동 좀만 하고 이제 집에 가시죠. 나는 전체 마취를 못했는데 심장이 약해가지고 꽤나 일을 못하고 그러니까 여기 와서 얘기하니까 원장님이 아이 구분 마취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아주 그게 속으로 얼마나 반갑고 좋았는지. 이번엔 어머니 병실입니다. 컨디션 어떠세요? 그냥 괜찮네요. 근데 아까 충기가 금단이라고 항상 만졌어요. 그렇죠. 날 추워서 무서우시죠? 네. 아 근데 무서운 거 아니고 머리가 찡해요. 그래. 왼쪽이 좀 더 안 좋으신 것 같으니까 아무튼 뭐 순서는 중요하진 않은데 왼쪽 무릎 먼저 하고 일주일 있다가 반대쪽 할 겁니다. 다리도 많이 이렇게 벌어졌잖아요. 저 다리 예쁘게 쭉 뻗은 다리 만들어 드릴 거고 수술도 문제없이 잘 깨끗하게 해 드릴 겁니다. 내 허리가 누웠다 일어날 때 많이 아프지 않으세요? 아프죠. 근데 허리보다 무릎이 너무 아프시죠? 네, 무릎 지금은 무릎이 더 아파. 한번 걸어보세요. 이러고 몇 년을 지내셨던 거예요? 일로 와보십시오, 어머니. 이렇게 아프고 한 3년. 3년. 네. 안쪽이 닳기 시작하면 안쪽이 간격이 좁아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더더군다나 더 다리가 휘어지게 되고 그럼 체중 부하의 중심이 더욱더 안쪽으로 돌아가게 되고 그런 상태에서 또 안쪽으로 계속 체중 부하가 되니까 바깥쪽은 남아있고 안쪽만 연골이 더 가속화돼서 닳게 되니까 과거보다 더 다리가 오다리처럼 휘게 되는 그런 약간의 악순환되는 사이클을 그릴 수가 있는 거죠. 어머니의 다리는 내반 변형이 진행된 상태로 소위 말하는 O자형 다리 형태인데요. 중심선이 바깥으로 치우쳐 활 모양으로 휘어져 있습니다. 그에 반해 정상적인 다리는 엉덩이에서 무릎, 발목까지 중심선이 곧게 내려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양쪽 다리 모두 수술이 불가피한 상황. 그런데 왼쪽을 먼저 수술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어쨌거나 양쪽 다 한다면 사실 어디래도 크게 상관은 없거든요. 근데 뭐 저는 그동안 환자분 보면 일단 아픈 다리부터 먼저 해드렸었죠. 만약에 덜 아픈 다리를 먼저 했어. 근데 환자가 수술하니까 너무 힘들어 무서워서 더 이상 못하겠어 얘기했는데 진짜 아픈 다리는 남아있어. 또 행여나 환자가 수술했더니 덜 아픈 다리를 수술하고 났는데 막상 이제 다음 수술하더니 환자 컨디션이 떨어졌어. 근데 바로 이어서 하기에는 환자한테 부담이 돼.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 제가 목표로 하는 바를 이루지 못했고 환자한테는 어떻게 보면 진짜 아픈 가려운 곳을 긁어주지 못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양쪽 중에 더 아픈 쪽을 먼저 하는 이유는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컨디션 좋으세요? 네. 오늘 이제 왼쪽 다리 먼저 할 겁니다. 알았죠? 심장 기능이라든지 피 검사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확인했는데 수술을 못할 그런 상황은 전혀 아니세요. 그럼 다행이네요. 그러니까 또 어떻게 피를 수술하게 되면 많이 내게? 수혈하는 경우는 수술 직후에 출혈량이 꽤 있어요. 근데 실제로 수혈을 하는 경우는 한 50% 내외예요. 아마 수술 잘 끝나고 잘 회복하시면 아마 어머니 무릎 통증 많이 없어진 상태로 잘 제가 좀 그래서 조금 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요. 이따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기본적으로는 인공관절 수술을 하기로 했고 양쪽 다리를 다 하기로 한 상황에서 이게 어쨌거나 정형외과적으로도 출혈이 많은 수술이다 보니까 또 감염은 관절에 있어서는 아주 최악의 안 좋은 경우라고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수술 시작부터 끝까지 감염을 줄이기 위한 노력들을 굉장히 많이 할 수밖에 없고 실제로 해야 됩니다. 때문에 만난 항생제예요. 지금 하나 맞고 내려갈 건데요. 로 이동을 시작합니다. 이 수술을 마치고 이제 어머니가 아프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뿐입니다.
수술을 하기 위해 마취과 전문의가 척추 마취를 시도합니다. 전신 마취 할게요. 허리 상태가 너무 안 좋으셔. 그래, 하늘 보고 눕죠. 천천히 하세요. 아버지. 좋아요. 천천히 쉬고 파세요. 척추 마취가 어려워 전신 마취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정중앙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이렇게 대각선으로 들어가기도 하는데 그래서 바늘이 진입할 경로가 거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사히 마취가 마무리됐습니다. 보통은 척추 마취를 하게 되는데 대부분 한 열에 한 9개, 한 90% 이상은 다 척추 마취로 진행하거든요. 더될지도 모르겠어요. 아주 간혹가다 허리가 너무 안 좋으신 분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척추 마취가 어려운 경우에 마취관 선생님께서 시도해 보시다가 도저히 안 되면 전신 마취로 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이 그런 경우입니다. 이제 정말 수술 시간이 임박했습니다. 손을 씻고 수술실로 들어가는 주치의. 그런데 머리에 뭔가를 쓰고 있는데요. 수술용 특수 헬멧입니다. 감염을 막으려고 머리부터 다리까지 전체를 무균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착용하는 도구입니다. 수술이 시작됐습니다. 수술이 길어질수록 환자에게 부담이 가고 수술 부위에 노출이 많으면 감염의 위험도가 높아져서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수술을 끝내야 합니다. 의료진의 손길이 분주합니다. 어머니가 받는 인공관절 전치환술은 금속 재질의 인공관절을 삽입해 무릎의 움직임을 자유롭게 해주는 수술입니다. 인공관절은 환자의 뼈와 잘 붙이기 위해 접착제 역할을 하는 골 시멘트를 발라 고정을 해줘야 합니다. 긴장된 분위기에서 신중하게 수술이 진행됩니다. 인공관절 전치환술은 손상된 연골과 뼈를 잘라내고 금속 재질의 인공관절 2개를 무릎의 위아래에 각각 끼워줍니다. 그 후엔 서로 부딪히지 않도록 연골판 기능을 대신할 플라스틱 재질의 인공 연골을 넣어 마무리합니다. 수술이 끝났습니다. 수술하고 바로 이제 주의할 거나 이런 게 혹시 있어요? 이제는 끝났어요. 인공관절이라는 건 이제 임플란트도 잘 들어갔고 제가 계획한 대로 어쨌거나 소위 수술은 잘 됐거든요. 다리 배열도 좋고 간격도 좋고 그래서 제가 계획한 대로 잘 끝냈고 이제는 중요한 거는 수술 부위 염증 생기거나 감염 생기지 않는 거 그것들만 잘 확인하면 되고 이후에 재활만 잘 하면 됩니다. 주치의 선생님이 어머니의 병실을 찾았습니다. 왜 이렇게 울고 계셔? 응? 왜 울어 어머니? 배우자분은 응? 어머니 많이 아파요? 힘드시죠? 발가락 움직여 보세요. 여기도 오케이. 양쪽 다 수술 잘 됐습니다. 아셨죠? 왜 울어? 울지 마세요. 어머니 잘 이겨내셨고 이제 재활하면 더 좋아지실 텐데, 응? 어머니 잘 드셔야 돼, 아셨죠? 그래. 궁금한 거 있어요? 내일부터 움직이실 수 있어요? 내일 아마 이제 체력이 좀 떨어지셨는데 내일 정도는 또 한 번 정도는 쉴 거고 네. 내일 모레부터는 한번 걷는 연습 해볼게요. 두 번만 참아. 다시 엉덩이.
수술 이후 나서 양쪽을 다 하시고 나면은 보통 2, 3일 뒤부터는 워커를 잡고 보행이 충분히 가능하시거든요. 계속 열심히 보행 운동하고 더불어 관절 운동뿐만 아니라 근육도 키우고 관절 운동을 유지하는 두 가지 운동을 병행하면서 어머님이 재활할 수 있도록 할 겁니다. 잡지 말래요. 혼자 걸어오래요. 드디어 어머니가 걷기 시작하십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좀 걸어갈 수 있어요. 힘차게 한 걸음씩 앞으로 걸음을 내딛습니다. 걷게 되면 어떨까? 내가 춤추야지. 춤추고 댕겨야지. 시골 가는 거. 어머니, 이젠 아픔은 보내시고 많이 웃는 달콤한 인생을 사시길 응원하겠습니다.